주방에 이것이 있다면 당장 치워야 합니다. 설마 아직 이것도 모르고 주방에서 사용하시는 건 아니시죠? 지금부터 저만 믿고 딱 10분만 집중해 보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방에서 무조건 치워야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폐가 망신하기 전에 꼭 확인해 보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당신의 일상의 기적을 미라클온세. 첫째, 주방이나 식탁에는 약이나 영양제를 두면 안 됩니다. 풍수적으로 약이라는 건 병의 기운을 가진 물건입니다. 약봉지나 약통이 집안에 노출되면 그 공간의 병의 기운이 확 퍼지게 됩니다. 주방과 식탁은 가족이 다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양기를 받아들이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건강운과 재물운을 키우는 핵심 장소예요. 근데 이 주방에 병기가 머물게 되면 가족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건강운이 확 떨어지고 결국에는 재물운까지 같이 하락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정 전체의 기운이 침체될 수밖에 없죠. 결국은 가족 건강운과 식사 기운 모두가 약해져서 오히려 건강을 지키려고 먹는 약이 역효과를 내는 겁니다. 풍수적으로 봤을 때 주방의 기운이 약한 집은 가족끼리 자꾸 다투고 갈등이 많아지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방을 지키는 것이 풍수의 아주 기본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양제는 건강에 좋은 거니까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풍수적인 관점에서는 약이든 영양제든 모두 질병과 관련된 물건으로 봐요. 영양제도 인공적인 화학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서 음식의 자연적인 기운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양제도 약과 마찬가지로 서랍이나 수납장에 숨겨서 보관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약봉지나 영양제 모두 눈에 안 보이는 서랍이나 찬장 윗칸에 넣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식탁 근처가 아닌 현관과 멀고 주방 조리대와 떨어진 장소를 골라서 보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만 꺼내서 드시고 드신 다음에는 즉시 보관 장소에 다시 넣으세요. 두 번째, 주방에서는 칼을 두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풍수에서 칼은 음기가 아주 강한 물건으로 봅니다. 칼날이 노출되면 절단이나 분리 그리고 이별을 의미하는데 이게 가족 간 불화를 일으키고 재물운의 흐름까지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날카로운 칼끝은 주변의 기운을 찢고 흩어지게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가정의 안정성과 번영에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칼은 절대적으로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물건입니다. 특히 식기건조대나 싱크대 주변에 칼이 그냥 놓여 있으면 재물운이 약해지고 가족들 사이에 작은 말다툼이나 감정 상처가 자주 생길 수 있어요. 칼은 실제로 위험한 것도 있지만 기운 흐름을 파괴하는 역할도 한다는 걸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칼은 보이지 않게 숨겨야 평온한 가정 분위기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녹슨 칼이나 오래된 칼은 아주 안 좋습니다. 녹은 쇠퇴와 파손을 상징하기 때문에 건강운이 나빠지고 재산 손실이 생기고 전체적인 기운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 녹슨 칼이나 오래 사용한 칼은 꼭 새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칼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칼은 반드시 수납장이나 서랍 속에 보관하세요. 자주 쓴다고 해도 눈에 안 보이는 곳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 드러나지 않게 해서 집안의 기운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세요. 더 좋은 것은 칼꽂이를 쓰신다면 반드시 칼끝이 아래로 향하게 꽂고 칼날이 밖으로 보이지 않게 배치하세요. 그리고 조금만 녹슬어도 칼은 바로 신문지에 싸서 버리세요. 특히 주방용 칼은 집안의 기운을 직접 다루는 도구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합니다. 세 번째, 주방에 두면 안 되는 물건은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입니다. 여러분, 풍수에서는 쓰레기를 어떻게 볼까요? 단순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은 기운과 탁한 기운을 품고 있는 물건으로 봅니다. 특히 주방은 집안에서 가장 활기차고 생기가 잘 돌아야 하는 공간인데 이곳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건강운을 해치고 재물운까지 막아버립니다. 생각해보세요. 음식을 만들어 생명력을 키우는 공간에 부패와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을 둔다는 건 풍수적으로 정말 좋지 않습니다. 특히 뚜껑이 없는 쓰레기통은 더 심각합니다. 뚜껑이 없으면 나쁜 기운이 차단 없이 그대로 퍼져나가요. 그러니 운기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주방 한가운데나 동남쪽에 쓰레기통이 있으면 재물운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쓰레기통은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급적이면 주방 밖에 두세요. 어쩔 수 없이 주방에 둬야 한다면 싱크대 아래나 다용도 수납장 안 구석지고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배치하셔야 합니다. 주방의 중심이나 식탁 옆에 쓰레기통이 노출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쓰레기통 자체도 가능하면 작고 뚜껑이 잘 닫히는 디자인을 고르세요. 요즘 자동으로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스마트한 제품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면 더 좋습니다. 또 중요한 건 정기적인 관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자리에 두고 뚜껑이 있어도 쓰레기를 오래 방치하면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쓰레기를 자주 비우고 쓰레기통 자체도 주기적으로 세척해서 죽은 기운과 썩은 냄새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풍수에서는 버려야 비워지고 비워야 채워진다는 원칙이 아주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비우고 청소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풍수 인테리어를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방 전체를 자주 환기하고 공기를 정화하세요. 쓰레기통이 있는 주방에서는 환기팬, 공기청정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탁한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주방에 깨진 식기를 절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깨진 식기는 음기를 강화시키고 집안에 나쁜 기운을 불러들이는 아주 안 좋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그릇은 여러분의 재물운과 인연을 담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그릇에 금이 가거나 깨진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운이 그대로 새어나가는 겁니다. 금이 간 그릇은 재물을 담는 그릇에 구멍이 뚫린 것과 같아요. 이게 집안에 있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그대로 새어나가게 됩니다. 재물운의 누수가 일어나는 거죠. 또 깨진 식기는 단절과 불화를 상징합니다. 가족 간에 자꾸 말다툼이 일어나고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서로 감정적으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도 깨진 물건을 계속 보면 안 좋은 기분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 금이 간 식기는 아까워하지 말고 즉시 버리세요. 아끼는 마음에 깨진 그릇을 계속 쓰시면 더 큰 재물이나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릇은 항상 바르게 보관하세요. 엎어두지 마시고 반드시 바로 세워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엎어두면 운의 흐름이 차단됩니다. 또 물기는 완전히 닦아서 보관하세요. 이런 분들도 있던데 절대 식기를 행주로 덮어두지 마세요. 깨끗한 식기라도 위에 행주를 덮으면 기운의 순환이 막히고 운이 고이지 못합니다. 식기는 가볍고 밝은 에너지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하는 게 좋아요. 5번째로 시들어버린 화초나 조화를 주방에 두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방처럼 중요한 곳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기운이 썩고 운이 말라버릴 수 있습니다. 주방에 죽은 화초나 시든 꽃을 두면 건강한 기운이 고갈되고 재물 에너지가 메마르게 돼요. 실제로도 지출이 늘거나 뜻밖의 금전 손실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든 식물은 즉시 정리하세요. 잎이 마르거나 줄기가 시들기 시작하면 바로 제거하거나 교체하세요. 아끼는 마음에 조금만 물 주면 살겠지 하고 두시면 안 됩니다. 진작에 버리고 새 식물을 들이셔야 해요. 주방에는 항상 싱싱하고 생명력 넘치는 식물만 두세요. 이런 식물들은 음식 기운도 좋게 하고 집안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방에 두면 안 되는 물건들을 치우고 나면 이제 복이 들어오게 하는 소품도 챙겨두면 좋겠죠. 풍수에 안 좋은 것은 버리고 운을 높이는 것을 채워야 합니다. 주방에 두면 오히려 복이 들어오는 꿀템들을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릴 테니까 집중하세요. 그리고 주방에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풍수 인테리어 제품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주방에는 어떤 쌀통이 있나요? 쌀은 생명력과 재물을 상징해요. 예전에는 쌀이 곧 돈이고 권력이었습니다. 지금도 풍수에서는 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집안 재물운을 좌우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방에는 반드시 쌀통이 있어야 해요. 단순히 쌀 보관용이 아니라 재물운을 모으고 지키는 도구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쌀통은 꼭 뚜껑이 확실히 닫히는 형태여야 됩니다. 열려있으면 재물 기운이 다 새어나가요. 그리고 쌀은 항상 절반 이상 채워두세요. 텅 빈 쌀통은 재물 기운이 정체되고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요즘 같은 경제 불황기에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쌀통 재질 중에 최고는 흙입니다. 토기 항아리가 제일 좋아요. 쌀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재물 기운을 안정시키는 게 흙이에요. 오행 중에 토에 해당하는 흙은 땅의 기운을 머금고 생명을 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 항아리나 숨쉬는 천연 소재 쌀통을 쓰시는 게 좋아요. 반대로 피해야 할 재질도 있습니다. 플라스틱 쌀통은 인공 재질이라 기운 순환을 막아요. 그리고 쌀을 보관하는 위치도 중요해요. 가장 좋은 위치는 주방 안쪽 구석이나 다용도실 안쪽이에요. 서늘하고 건조한 곳이 좋습니다. 물기나 습기 많은 곳은 좋지 않아요. 싱크대 위나 조리대 위처럼 너무 눈에 잘 띄는 곳, 주방 입구나 현관처럼 외부 시선에 노출된 곳은 피하세요. 2번째, 주방과 식탁의 조명도 정말 중요합니다. 주방이 어둡거나 침침한 주방은 건강운과 재물운을 저하시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조명은 밝고 활기차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과 재물의 흐름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어요. 주방이 밝으면 집안이 밝고 주방이 어두우면 운도 침체됩니다. 요즘 경제가 어렵다고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데 주방 조명부터 밝게 해보세요. 조명의 색상 선택도 중요해요. 차가운 형광등보다는 부드러운 백열등이나 노란빛 톤의 조명을 추천해드려요. 이런 조명은 사랑과 이해의 기운을 활성화시키고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끌어내요. 조명의 색만 바꿔도 가족 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주방과 식탁 전체를 밝고 따뜻한 조명으로 교체하세요. 식탁 위에는 부드러운 백열등이나 따뜻한 LED 조명을 설치하시고요. 3번째, 주방 풍수의 기본은 정리정돈입니다.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공간은 기운의 흐름을 막고 재물운을 차단해요. 공간이 깨끗해야 기운도 순조롭게 흐릅니다. 조리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음식도 저장하는 곳이니까 기운의 순환과 생기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 들어보셨죠? 불필요한 식기, 오래된 조리도구, 안 쓰는 가전은 과감히 정리하세요. 그리고 냉장고 정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냉장고는 주방의 금고, 재물창고와 같아요.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즉시 폐기하시고 종류별로 육류나 채소, 반찬 등 구역을 나눠 깔끔하게 배열하세요. 내부에 적당한 여백을 두어 기운이 순환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냉장고 외부에는 쿠폰이나 자석, 전단지 등을 붙이지 마세요. 잡다한 외부 부착물은 기운을 흐리게 합니다. 가스레인지 청결도 매우 중요합니다.
화구는 불의 기운이 있어 재물과 직결된 위치예요. 기름때나 먼지가 쌓이면 재물운이 정체되고 탁해집니다. 조리 후에는 바로 화구 주변을 닦아내서 기름때를 제거하세요. 싱크대도 물때 없이 항상 건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설거지한 그릇은 물기를 마른 행주로 즉시 닦아 정리하면 기운이 그릇에 모이는 효과가 있어요. 오래된 조리기구나 녹슨 주방기기는 정리하고 새로 교체하세요. 바닥과 환기구 청소도 잊지 마시고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이지만 정기적으로 청소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물이 새거나 고장난 것이 없어야 합니다. 주방은 물과 불이 만나는 중요한 공간인데 여기서 물이 새거나 고장이 발생하는 것은 곧 재물의 누수를 의미해요. 작은 고장이라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점차적으로 재물운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물이 새면 재물도 새고 불이 약하면 복도 약해진다는 말이 있어요. 특히 싱크대는 주방에 수기운이 집중되기 때문에 여기서 새는 물은 재물운뿐 아니라 가족의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어요. 싱크대 누수는 재물운 손실의 신호니까 즉시 수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방의 가스레인지는 풍수상 불의 기운을 다루는 중심이에요. 불꽃이 약하거나 고장나면 재물운이 약해집니다. 특히 불은 재물운을 불태우는 에너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장이 생기면 돈줄이 약해지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시계나 달력을 주방에 잘 보이는 곳에 두세요. 풍수에서는 시계와 달력을 시간의 흐름과 재물의 흐름을 관리하는 도구로 봅니다. 시간은 곧 운이에요. 시간의 질서를 잡는다는 것은 운을 다스리는 것과 직결됩니다. 특히 주방은 가족의 건강운과 재물운이 흐르는 공간이기 때문에 시계나 달력을 통해 운의 리듬을 조율하고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을 관리하면 재물도 관리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계는 집안의 꾸준한 재물운과 건강운을 지속시켜줍니다. 그래서 시계가 항상 멈추지 않게 건전지 관리를 꼭 하셔야 합니다. 멈춘 시계를 두면 재물운이 끊기는 흉조로 해석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주방에 달력을 거는 것도 풍수적으로 중요합니다. 달력은 시간의 흐름을 시각화한 도구예요. 주방에 달력을 걸면 가족들이 시간과 생활 리듬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계획성 있는 생활, 알뜰한 재정관리로 이어집니다. 달력은 재물관리 에너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요. 날짜를 지나치게 방치하지 말고 항상 최신 날짜로 업데이트하세요. 지난 달력은 과거에 묶이는 기운을 만들고 새로운 복이 들어오지 않게 합니다. 날짜에 맞게 꼬박꼬박 챙기세요. 달력에 가족의 기념일, 일정, 목표를 표시해 두면 긍정적 에너지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주방 시계와 달력을 설치할 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설치 위치는 주방의 동쪽이나 남쪽 벽이 가장 좋아요. 동쪽은 생명의 방향, 남쪽은 명예와 번영을 뜻하기 때문이에요. 주방 출입구와 식탁 중앙은 피해서 설치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방에서 당장 치워야 할 물건들과 복을 불러오는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이왕 주방을 새롭게 정리한 김에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높이는 핵심 공간인 식탁 배치도 제대로 하면 더 좋겠죠. 식탁 하나만 바꿔도 집안 분위기 확 살리는 비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곳이 아니에요. 식탁을 잘 넣으면 복이 들어오고 잘못 넣으면 복이 새 나갑니다. 이게 풍수의 기본 원리예요. 자, 그럼 좋은 식탁 배치법부터 알려드릴게요. 현관문에서 바로 보이지 않는 위치에 두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집 들어오자마자 식탁이 딱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재물운이 한눈에 드러나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식탁은 현관문이 바로 보이지 않는 안쪽이나 코너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십니다. 저희 집은 원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 분들은 간단한 가림막을 하나 놓으셔도 돼요. 아니면 식물을 놓아서 시선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중앙에 안정적으로 배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탁 주변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두세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들 보면 벽에 딱 붙여서 식탁 놓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지 마시고 사방이 좀 트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조명도 아주 중요합니다. 식탁 위 조명은 가족 얼굴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야 합니다. 요즘 LED 조명 많이 쓰시는데 식탁 위에는 너무 차가운 흰색 조명보다는 좀 따뜻한 톤의 조명을 다셔야 합니다. 백열등처럼 노란빛이 도는 조명이 이상적이에요. 식탁 모양도 운기에 영향을 줍니다. 원형 또는 타원형 식탁이 좋습니다. 원형 식탁은 모난 곳 없이 화합과 조화를 상징하거든요. 사각형 식탁도 괜찮습니다만 모서리가 날카롭지 않은 부드러운 디자인을 선택하세요. 필요하다면 테이블볼을 덮어 모서리를 완화해 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목 식탁을 추천해드려요. 나무의 기운이 가족의 건강과 화목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소나무나 느티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로 만든 식탁이 좋아요. 그리고 앉는 방향도 중요합니다. 식탁에 앉을 때 등 뒤에 출입문이나 창문이 없도록 배치하세요. 가능하면 벽을 등지고 앉는 게 좋습니다. 이런 배치가 심리적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여러분, 사주에 수기가 부족한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 특히 등 뒤가 트이면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벽을 등지는 배치가 더 중요해요. 어쩔 수 없이 등 뒤가 트이는 경우에는 인테리어 소품으로 시야를 확보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제 절대 피해야 할 식탁 배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문과 마주보는 위치는 절대 안 됩니다.
식탁이 욕실이나 화장실 문과 정면으로 마주하면 식복이 약해지고 건강운도 함께 약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식탁 위에 잡동사니 쌓아두는 것도 정말 안 좋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식탁을 수납 공간처럼 사용하시더라고요. 서류, 옷가지, 아이들 학용품 등을 올려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하면 공간 에너지가 흐트러지고 재물운과 건강운 모두 탁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비워둔 식탁은 기운을 담는 그릇이 됩니다. 저녁에 잠들기 전에 식탁 위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가정에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유리식탁은 정말 추천하지 않습니다. 투명한 유리식탁은 기운이 땅에 고이지 않고 흩어져 나갑니다. 재물운이 불안정해지고 음식의 온기도 빨리 식어 정서적 안정감이 줄어듭니다. 가능하면 튼튼한 나무 식탁 또는 나무 느낌의 식탁을 사용하세요. 자, 이렇게 식탁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이제부터 주방 전체에 좋은 기운을 팍팍 불러오는 방법도 알아봐야겠죠. 주방은 음식을 만들면서 생명의 기운을 키우는 곳이라 작은 변화 하나로도 복이 들어올 수 있어요. 가족의 건강과 재물운을 책임지는 주방 전체의 애군을 막고 복을 부르는 아이템들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앵마기 명태입니다. 이 앵마기 명태는 그 존재만으로도 아주 강력한 부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옛날 어른들이 설날이나 정월대 보름 지나면 집 안에 명태 걸어두는 거 보셨나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새해가 되면 명태를 현관이나 부엌에 걸어서 액을 막고 복을 불렀습니다. 요즘도 시골에 가면 가끔 보이더라고요. 이 앵마기 명태가 집안의 애군과 재난을 막아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조된 명태는 오래 보존되기 때문에 집안의 기운도 오래도록 지켜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앵마기 명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인테리어 소품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어떤 제품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요즘처럼 사고도 많고 질병도 많을 때 이런 앵마기 효과가 더 중요합니다. 명태는 주방 벽이나 부엌 출입구 근처에 걸어두세요. 가능하면 밝은 쪽, 동쪽이나 남쪽 벽이 좋아요. 그리고 너무 낮게 달지 마시고 가슴 높이 이상에 설치하셔야 기운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앵마기 명태 중에서도 어떤 제품이 좋은지 궁금하신 분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는 도자기 쌀독과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플라스틱 통에 쌀 보관하시는 분 많으시죠? 이거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도자기는 흙의 기운을 머금은 대표적인 풍수 재질이에요. 주방에 도자기 쌀독이나 곡항아리를 두면 재물 에너지가 안정되고 집안의 경제적 기반이 탄탄해지는 기운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흙은 안정과 포용을 뜻하거든요. 특히 도자기는 물기를 적당히 조절해서 곡식의 신선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게 바로 재물 에너지 보존과 직결됩니다. 풍수에서는 쌀독이 항상 가득 차 있어야 부자가 된다고 합니다. 쌀은 그 자체로 풍요와 부의 상징이니까요. 도자기 쌀독은 항상 절반 이상 채워서 유지하세요. 주방 구석, 서늘하고 물기 없는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흙기운이 제 역할을 합니다. 꼭 플라스틱이나 나무 재질 쌀통 대신 도자기 재질을 선택하세요. 세 번째는 원목 도마입니다. 여러분, 주방은 물과 불이 만나는 공간입니다. 이 둘이 너무 강하게 부딪히면 집안에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둘 사이를 부드럽게 조화시키는 매개가 바로 나무입니다. 원목 도마를 사용하면 물과 불의 강한 에너지를 완충시키고 주방 기운을 한층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나무는 생명력, 성장, 번영을 상징하거든요. 요즘 주방 보면 스테인리스나 플라스틱 같은 차가운 재질이 너무 많아요. 이런 주방은 정이 없고 삭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원목이 들어가면 공간의 생기와 자연의 기운이 더해져서 가족의 건강운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나무로 만든 주방 도구를 많이 사용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목 도마 사용을 적극 권해드려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갈라짐이나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해요. 건조도 잘 시켜야 나무의 기운이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집안의 기운을 바꿔줍니다. 요즘처럼 가게 경제가 어려울 때는 이런 작은 풍수 조정만으로도 운기를 바꿀 수 있어요. 앵마기 명태, 도자기 쌀독, 원목 도마, 이 세 가지만 바꿔도 주방의 기운이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풍수에 대해서 총정리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이번 영상을 함께 해주신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신 분은 꼭 끝이라는 단어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댓글에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로 여러분의 사연과 건강, 행운을 빌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미라클운세에서는 다양하게 여러분의 운세가 좋아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대박 재물운을 받고 싶으신 분은 꼭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